네, 안녕하십니까. 사우디가 핵농축을 허락을 받았다.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심지어는 지금 비상군까지 참전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지금 이제 사우디를 상대로 거의 이제 적대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전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사우디 그 유조선까지 지금 격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우디가 뭐 사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 페트로 달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게 좀 많이 우호적이었죠. 사우디가 그동안. 이게 많이 우호적이었어요. 네? 또 미국의 손을 잡은 게 사실은 뭐 근래 70년대 뿐만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이제 영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하면서 미국이 이제 확실하게 세계 패권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굳히기로 가게 만든 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뭐 오페크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막 석유값도 막 올리려고 할 때 그래도 사우디가 나름대로는 미국 편 들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좀 우호적인 행위를 많이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사우디가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하겠다, 이걸 이제 고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모양이 좀 안 빠진 거죠. 왜냐면 이제 달러가 워낙 이제 사실 근본위를 폐지하면서 달러라는 것이 이제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G7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다 이제 지지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채움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채움을 사우디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7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GA였던 거죠. GA.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G7의 마지막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 진영에서 사실 사우디를 불러다가 G7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하고 싸우는데 뭐 전제주의 국가가 나타나서 G7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네들은 무슨 뭐 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는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다른 어떤 나라들도 뭐 사실은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긴 하지만 정치 체제가 이제 왕정이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우디가 보면 이제 나라의 굳은 일들은 대부분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일을 잘 안 해. 예.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특수한 나라처럼 돼 있었고, 또 중동 내에서 어쨌든 간에 이란 나라가 사실은 그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니까 사실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에서 뭔가 그 시아파가 수니파보다는 조금 뭐냐면 이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어쨌든 코란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유대교들이 뭐 기독교들 앞에서 우리가 정통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란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한테는 한없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면 사우디한테 이란은 뭐였냐면, 야, 우리는 시아파 원리주의인데 니네들은 뭐야? 거기다 왕? 야, 요즘 세상에 왕이 어딨어? 이런 거예요.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그 마호메트도 왕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슬람 국가들 보면 UAE도 그렇고 뭐 쿠웨이트도 그렇고 뭐 등등의 나라들, 뭐
뭐 앞에 오만도 그렇고 보면 이 왕정이 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 순위파를 하는 데는 다 왕정이야. 왕정입니다.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 안에서 약간 좀 왕정이 아닌 국가들이 지금, 이슬람교 믿으면서 왕정이 아닌 국가들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터키하고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국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도 강했는데 이집트는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중동 전쟁 몇 번 지고 나니까 그냥 약해진 거고, 지금은 이집트는 거의 이제 족적도 없죠. 근데 이제 터키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고, 그리고 이제 이란은 뭐 다 아시겠지만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현실적으로 강국은 이스라엘 빼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현실적인 강국은 사우디랑 터키랑 이란이에요. 이걸 좀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럼 이 세 국가 중에서 서로가 내가 제일이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레버리지 역할을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제비를 하는 게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예전에는 이제 혁명 나기 전에는 이란을 거의 이제 앞잡이를 썼고, 중동 내에서 이란을 앞잡이로 썼고, 사우디하고 터키는 그냥 좀 뭐 서먹서먹 하는데, 사우디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예, 근데 석유가 많이 나니까 이란도 뭘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약간 중간에서 약간 미국 쪽이고, 이란은 완전히 미국 쪽이고, 터키는 뭐 친미라고 하기엔 좀 그런 상황, 예,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 세 국가를 잡으면은 중동을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백어택을 맞은 게 이란이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의 중동 계획이 흐트러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바라는 상황은 뭐였냐면, 이란도 내 편, 사우디는 적당하게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터키 같은 경우를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리를 하면, 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미국 말 잘 들으니까 겉으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중동 내에서 이제 문제를 좀 수습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79년도에 호메이니가 혁명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중동 질서가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터키의 에르도안이 미국에게 상당히 좀 우호적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토에도 가입을 한 거고, 예. 미국에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에르도안이. 이제 지금 거기 뭐 한번 쿠데타 났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에르도안이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터키는 사실 뭐 지금 조금 뭐 그렇게 아주 한 상황은 아니고, 뭐 지금 뭐 물가가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통화 가치가 거의 개판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좀 못하고 있죠. 원래 터키는 역사도 훌륭하고 사실은 또 잠재력이 있는 국가인데, 군사력도 세고, 의외로 보면 국방 강국이에요. 방산 강국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경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온전치가 못하죠. 그러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석유의 매장량 때문에 뭐 산업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사우디는 돈이 풍족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돈이 풍족한 상황인데,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행보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은 잠재력은 풍부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를 미국이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확실한 앵커를 뭘로 삼고 있냐면 사우디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참 보면은 이제 터키가 좀 예전 같지가 않은 느낌 때문에 터키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이란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미국 편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일단은 확실하게 중동에서의 어떤 그 질서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국가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권국가 입장에서는
나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관리할 수도 없는데 뭐 친해봐야 뭐 하겠어. 솔직히 그 역량도 안 되는 애들이. 그 대표적인 게 과거의 한국이었던 거죠. 뭐 경제력도 그렇고, 뭐 군사력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거지.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훨씬 더 달달한 거지. 예, 왜 일본이 내 말을 잘 들어서도 있지만 일본이란 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국방력이 미국이 일단 걔한테 뭔가 좀 위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중동에서도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좀 하는 일을 네가 좀 해라. 이런 부분을 좀 위임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딱 보니까 이란은 뭐 일단 다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란을 다 박살을 내놓고 있는 사이에서 이란을 좀 육성하고 이란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을까 했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저기 때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터키는 역량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결국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래도 제가 트럼프래도 결국은 사우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빈살만이 재밌는 사람인 게 예전에는 그 사우디가 국제 정치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었는데 빈살만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욕을 많이 가진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빈살만 자체가 이란하고는 되게 또 적대적으로 나가면서 미국한테 상당히 좀 좋게 보인 거죠. 미국이 이제 이란하고 되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이제 사실 그 오페크 산유국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걔네들 사우디도 나름대로 이제 큰 형님인 것처럼 이제 같은 형제국이잖아. 이슬람 형제국이니까 뭐 대놓고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막 적대시를 안 했는데 빈살만이 엄청 적대시를 한 거야, 이란을. 그러면서 이제 미국 눈에 든 겁니다, 빈살만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그냥 숨어 있는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가 빈살만이 되면서 되게 좀 뭔가 적극적인 상황으로 온 거죠. 예. 약간 이제 중동의 일론 머스크 같은 거예요, 중동의 일론 머스크. 예. 상당히 뭔가 좀 뭐 한국도 와서 막 이렇게 돈 자랑하고 막 일본도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빈살만이 본인 스스로도 약간 정치적인 욕심이 있고 사우디를 그때부터 이제 중동에서의 강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우디가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어떤 그런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지금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은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중동에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란도 물론 있었지만 이란은 일단 미국이 싫어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하고 지금 사우디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이 두 나라 중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거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뭐 이스라엘이 워낙 이란한테는 이란인데 미국한테는 워낙 뭐 프렌들리한 나라기 때문에 누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호감이에요. 그 중동 지역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교 믿는 국가들이 과연 이스라엘 말을 듣겠느냐? 안 듣죠. 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포지셔닝은 뭐냐면 일본하고 비슷한 거야. 일본이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고 뭔 해도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주도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해놓은 짓이 있잖아. 뭐 731 부대네, 뭔 난징 대학살이네,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나가. 그게 뭐 실제로 그 과장이 됐든 안 됐든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역사의 어떤 기반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걸 씻어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의 이 악취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전쟁의 역사고 승리의 역사일지 모르지만 중동 국가들한테는 그냥 뼈에 새긴 어떤 아픔이란 말이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자기네 땅이든 말든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 들어와가지고 뺏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대동아 동원권이라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얘기지. 중국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여자들 건드리고 하는 게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힘은 되고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봤을 때는 일본하고 이스라엘 가지고는 중동하고 동북아에서 뭔가 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꾸 뭔가 좀 대안이 될 만한 거, 좀 도와줄 만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와중에 지금 부상한 게 한국이고 사우디인 거예요.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일본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가 있죠. 일본을 다 채우지 못해. 예, 다 채우지 못하는데 일본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정치적으로도 우수하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인구도 많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쌓아놓은 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해자적인 이미지가 그나마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응? 마찬가지야 사우디도 그런 가해자적인 이미지가 없지.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근데 대한민국하고 사우디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어쨌든 지금 뭐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잖아.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자기들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지금 요즘 콧방귀 좀 끼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도 막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뭘 좀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응? 여기저기서 무슨 뭐 미사일 팔고 뭐 탱크 팔고 막 이러니까 이 방산이라는 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뭐예요? 약간 국가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좀 고양시키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우디도 엄청 지금 미국 무기를 사다가 지금 쟁이고 있고 뭐 축구한다 그러다가 뭔 리그 만들고 막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사우디도. 뭐 슈롬이네 뭐지 그거 슈슈뭐 도시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유리관으로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신도시 같은 것도 되게 만들려고 하고 막 지금 석유로 쏟아부은 번 돈을 가지고 막 지금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국이 지금 뭐 반도체로 번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역량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우디가 됐든 뭐 한국이 됐든 간에 예전하고 좀 다르구나 애들이. 뭔가 좀 기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하고 일본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얘네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하고 일본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나만 바라봐 이거야. 왜 옆에 있는 애들을 바라보지? 나만 바라봐 이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역량이 되는데 굳이 너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거지. 똘마니는 여러 실수도 좋은 거지 굳이 한 명의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야붕 입장에서는. 예. 사우디가 굳이 그렇게 내 밑으로 들어와서 발발거리겠다는데 굳이 뭐 미국이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그 핵 농축을 승인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에 대한 상당한 배려예요. 이게 UAE는 그거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사우디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이걸 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 일본한테 제철에 허용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걸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묵인을 한 거지. 핵무기를 만든 걸 묵인한 거지.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어. 왜?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바랄 일은 별로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것도 없고 그만큼 뭐 줄 것도 없어. 이스라엘 지만 먹고 잘 살아. 예, 지만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사실은 미국한테 쓰임새가 좋죠.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슬람교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거거든. 예. 이슬람교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중동 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사우디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마치 일본이 했던 역할을 한국이 좀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좀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반미 국가인 아랍 국가들을 제어하는 느낌, 마치 중국이나 북소련을 일본이 약간 좀 제어하는 느낌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미국하고 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재밌는 게 이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다 때려부셔놨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아주 적대국이었으면 사우디가 역할이 좀 없어져요. 근데 이란이 어느 정도 지금 막 좀 저물어 놨잖아 이란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또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단 사우디를 좀 키워서 사우디를 좀 키워서 이슬람 형제국가들 중에서 사우디가 완전히 그냥 오야봉을 잡게끔 미국이 도움을 주겠다는 개념이거든.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도 서로 좀 경쟁을 해라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한국도 경쟁하길 바라는 거야 그냥 사실. 예. 미국은 꽝 잡는 게 매라는 거야. 야 결국은 꽝 잡는 게 뭐지 뭐. 일 잘하는 놈이 장땡이지 뭐 흑룡백묘지 뭐 전통적으로 뭐 좋아하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창조적인 파괴를 할 줄 아는 나라예요. 예, 전통적으로 친행국 이런 거 별로 없어. 한국 지금 보니까 뭐 괜찮네. 한번 해봐. 이거야. 진짜 오야봉인 거지. 원래 그래야 또 오야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뭔가 좀 중동 질서나 한반도 질서가 약간 좀 투영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상황이 전통적으로 동북아에서는 일본,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이렇게만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 보인다. 한국도 그래 보이는 거고 한국도 솔직히 뭐 지금 핵잠수함 뭐 승인하고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뭐 배 같은 것도 한국한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뭐 한국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일본은 어쨌든 간에 뭐 옛날에 뭐 군국주의니 뭐니 그러니까 자꾸 무한정 그걸 풀어주기가 뭐하잖아. 마치 해놓은 짓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야. 맨날 사람들 저기 뭐 폭격해가지고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카드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사우디하고 한국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 얘기를 듣고 맥락을 이해하면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사우디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